그러고 그 다음으로는 약간 추억 얘기? 약간 기억나는 어떤 추억이나 뭐 그런 거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추억 사진 그 두 번째 폴더. 두 번째 폴더를 네네네네. 보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밴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서 공연을 총 2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공연은 낮에 한 공연이고 이거는 밤에 이제 같이 결성한 밴드랑 공연을 한 건데 약간 서강대로 따지면 저기 대운동장 축제 비슷한 느낌의 공연 한번 했었어요 저기서. 네. 그래서 저때 공연 끝나고 다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는 그럼- 것처럼 저기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 제 바로 뒤에 있었던 네. 제 바로 뒤에 있는 친구가 저를 이제 섭외한 드러머 친구고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베트남이랑 미국 혼혈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미국인, 한 명 저 이제 오른쪽에 V하고 있는 저 여학생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에서 온 오. 네네 사이프러스에서 처음 봤어. 온 네. 그 여자 보컬 노래 네. 굉장히 잘 부르더라고요.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럼 네. 이게 그 전설의 일기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셈이죠, 그렇죠? 나중에 이 동아리가 잘 됐을 때 이제 네, 액자에 이제 네. 붙어 있을 만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또 이제 미국에서 교내 근로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미국 교내 근로의 회식 자리였습니다. 회식인데 회식장이 여기가 골프장이었어요. 한국에도 있는 골프장이고 한국이랑 비슷한 골프장인데 이제 음식까지 같이 제공해주는 곳이었어서 거기서 이제 맥주 마시고 뭐 먹고 음식 먹고 한번 골프 게임 끝난 다음에 이제 제 위에 있던 다들 이제 경찰관으로 복무했거나 저녁 한 다음에 네. 학교 공공보안팀에서 네. 이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풍채가 엄청 다들 fun치가. 네, 좋으시고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제가 이제 보안팀 안내 담당 업무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단체 사진을 찍은 추억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거는 저 룸메들이 2명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은 저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저 흑인 친구 한 명 있었는데 네. 뒤에 하늘색 후드를 입고 있는 친구랑 제 옆에 저렇게 엄지척 하고 있는 친구가 저의 2 스페인 룸메였어요. 네, 2 스페인 룸메고 저 흑인 친구가 저에게 굉장히 국제 학생들에게 굉장히 관심 많아가지고 저는 되게 호의적으로 다가왔던 친구인데 그 식당이 레이징 케인즈라는 데인데 네. 와, 저 가는데 현지인들이 왔으면 꼭 한번 먹어봐라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지 알 것 저 같다고요. 소스 진짜. 네, 소스랑 진짜 네. 가보는 소스 친구. 갔었어요. 저는 별로였는데. 진짜 뭐 개인 차가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저 빵이랑 빵에 그러니까. 찍은 소스, 그 치킨이 치킨이랑 감튀 조합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갔었고 처음 갔는데 솔직히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념으로. 네, 기념으로 맞아요.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기념으로 한번 찍자고 해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 레이징 케이는 학교 근처에 있어요? 학교 막 근처는 아니고 사실 공항 근처라고 보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차가 있으면 정말 다니기 편한데 바로 앞에. 대중교통은 이제 차로 한 10분이었던 게 한 40분, 50분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추억은 추억인데 사실 여행에 넣어서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전에 출연했던 황종민 학생이랑 같이 뉴욕 여행 갔을 때 뉴욕 야경이 보이는 칵테일 바에서 제가 저 건물이 있는 곳은 그 맨해튼 오른쪽에 있는 롱아일랜드거든요. 네. 그래서 롱아일랜드에서 저기 맨해튼 뉴욕 시내를 바라보면서 사진 찍는 장면을 촬영을 해준 겁니다.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건 또 썰이 있는데 뉴올리언스 갔을 때 일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하라면 저 흑인 아저씨가 19년도에 주한 미군으로서 공군에 복무를 한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향이 수원인데 수원 비행장에서 이제 2년 복무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뉴올리언스 하면 또 이제 크로피쉬 보일이라고 바닷가재 찐 요리가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황종민 학생이랑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저 흑인 분이 먹음직스러워 보인다고 사진 좀 찍겠다고 해서 막 스몰 토크를 시작하다가 한국인들은 다 이제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네. 군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자기 주한미군에 복무했었다라고 해가지고 전우를 만났다고 막 Thank you for your service에서 막 서로 막 무등교 안고 막 하다가 그래서 아내분께서 같이 기념사진 찍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저 사진이에요. 네. 이건 진짜 기억에 남을 만한 사진이네요. 맞아요. 얘는 뉴올리언스 가서 뉴올리언스 명문이었던 네, 되게 유명한 거. 네, 맞아요. 카페두몽드라고 되게 유명한데 뉴올리언스를 가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 저거 도넛이라고. 네, 맞아요. 프랑스식 도넛인데 그 위에 슈가 파우더 듬뿍 올려져 있는데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네, 커피까지 같이 프랑스식으로 주는 곳인데 한번 가볼만 합니다, 진짜. 저 사진은 이제 저 중에 인적 자원 관리라는 수업에서
이제 경영대 조직행동이랑 비슷한데 네. 저기서 봉사활동을 무조건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봉사활동 8시간을 채우려고 LA 교회 주변에 있는 무료 급식소 가서 봉사를 한 경험입니다. 아. 가서 UCLA에 다니는 베트남 여학생분들 만나가지고 또 스몰 토크를 하다가 그분이 자기 이제 그 봉사활동한 증비자료가 필요하니까 서로 찍어주자 해가지고 찍었던 진짜 별 경험을 다 해서. 저 옷이랑 모자는 거기 학교에서 준 거예요? 이것도 제가 국제팀 가서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하니까 저 모자랑 맨투맨 여튼 저 옷을 선물로 줬었어요. 아 진짜 한국에서 왔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거 남는다고 그래서 대박. 네. 근데 딱 너무 잘 어울리네. 아, 약간 LMG 직원 같지 않나요? 진짜 땡스하시면 진짜 아, 처음 그래서 아까 사진 보고 웃었어요. 진짜. 아니 그랬을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어쨌든 증빙자를 남겨서 찍은 건데 네. 그래도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라고 추억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찍었습니다. 아 근데 그 학교에서 그거 굿즈 준 건 진짜 대박이네. 맞아요. 근데 둘 다 무료로 받아가지고 네, 되게 아, 좋습니다. 일하러 갈 때 뭐 입기 딱 편한 옷이어서 네. 8시간 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네요. LA에서. 네. 이거는 친구들끼리 아까 룸메들끼리 되게 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포함해서 저 친구들이 저랑 같이 방을 썼던 교환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교환학생 그때 제가 갔던 학기 4명이 여자, 그 4명이 남자, 저 포함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저렇게 4명이서 저 때는 버스를 타고 갔던 것 같고 룸메 미국인 친구가 저희를 차로 데려다 줄 때도 많이 놀러 갔던 곳이고 저희끼리 따로 가서 이제 베니스 바다, 베니스 비치 앞에서 성형이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 배경을 한번 넷이서 우정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뒤에 딱 요트 딱 저기 너무 절묘하게 딱 찍었네. 네, 좋더라고요. 맨 왼쪽이 호주 친구, 나머지 2명이 아까 봤던 스페인 친구 가운데 저 껴가지고 사진 이렇게 찍었어요. 네. 여기는 또 LA 하면 야구팀이 또 유명하니까 네. LA 다저스 스타디움 가가지고 오. 이때 샌디에고 파드리스 김하성 선수 나오는 네. 그 팀이랑 같이 경기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김하성 선수는 저 때 부상이라 못 안 받고 나왔어. 아. 대신에 오타니가 안타를 2번 치고 오. 네, 무키 배치라고 되게 유명한 LA 다저스 야구 선수가 홈런 치는 거를 직관했거든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살면서 처음 가본 야구장이었어요. 오. 제가 야구를 한 번도 안 갔어. 네, 야구장 가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기 가서 실제로 보니까 한국에 와서 야구장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미국인들이 진짜 야구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꼈던 장소였어요. 네. 저 셔츠 되게 마음에 드셨나요? 생각보다 또 여행 갈 때는 안 입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네. 편안하게 다닐 때는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애착 셔츠. 이거는 이제 저 맨 오른쪽 아래 친구가 저보다 6살 많은 형이었는데 이제 뭐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교를 다시 온 케이스. 그분이 차를 갖고 계셔서 이제 LA에서 좀 유명한 클럽, 학교에서 많이 가는 클럽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냥 놀다가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자 해서 네, 저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 같이 디즈니랜드 견학 갔을 때 또 이제 교환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4명이서 네,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네. 되게 저 친구들이랑 되게 자주 다니셨나 봐요. 맞아, 자주 다녔죠. 왜냐면 교환학생들이 대부분 여행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하잖아요. 그래서 넷이 여행도 정말 많이 그리고 가고요. 저게 전부니까. 그쵸. 저게 교환학생 남자 전부니까. 그쵸. 교환학생, 남학생이 네. 전부니까 그 같은 방을 쓰니까 여행 계획도 같이 짜고 재밌게 놀았어요. 이게 진짜 좋겠다. 네. 아직도 연락합니다. 네. 이게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 네. 멋있네요. 선우 씨도 그래도 추억. 판다 익스프레스. 바로 판다 익스프레스부터 벌써- 바로 때려버리네. 벌써 배고파진다. 아, 맛집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판다 익스프레스 했는데 이거는 제 베스트 메뉴는 아니었고요. 추천드리면 면이랑 밥이랑 반반을 해놓고 오렌지 치킨이랑 데리야끼 치킨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정말 착해가지고 저렇게 되게 배부르게 먹는데도 $10 정도 냈던 것 같아요. 판다 익스프레스 진짜 진짜. 꼭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플래그 스태프에서 1년에 한 번씩 여는 대규모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한 $10 정도 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안에 입장을 할 수 있고요. 놀이기구들도 한 $5 정도 내면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살면서 처음 보는 놀이기구도 했고 저기 안에 2명이 딱 들어가서 그 약간 탈곡 당하는 놀이기구거든요. 탈군 거? 근데 아, 여기 저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이렇게 도나 보네요. 안전벨트도 하나도 없고요. 왜 탈곡이라는지 알겠어요. 360도로 돌기도 하는데 그냥 있는 거라고는 문에 달려있는 되게 꽉 끼는 안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안전바? 네, 안전바, 쿠션? 그게 그냥 저의 배만 바도 아니야? 잡아주고. 쿠션이에요? 돌아갈 때 막 천장에 머리 박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거 뭐 창문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쇠창살처럼 이렇게 아. 네 달려 있어요. 재밌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교환학생 간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바로 생일이었어서 아. 제 방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던. 여기가 아까 네. 그 거실? 처음에 네, 했죠? 아까 그거지. 훨씬 더 넓네요. 좁아요. 넓은 아, 거 아니에요? 연수님. 저 정도 있는데. 네. 나디근무 한 분 계시네. 네, 그래서 원래 친구가 없으면은 생일 기념으로 혼자 여행 가려고 했는데 운이 좋게도 2주 만에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생일 파티를 열었던 사진이 진짜 많이 왔네. 더 많았습니다. 오. 인싸. 뭐야? 이거는 학교 수영장인데요. 로카 티셔츠. 이거. 네, 학교 수영장인데 학교에서 그 영화를 틀어주는 행사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수영장에서 우와. 영화를 틀어주는 행사였어서 대박. 여기 NAU 학생이라면은 갈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인스타 같은 데서만 봤었는데. 네, 되게 좋아요. 무료 이벤트였어요? 네, 다 무료였고 와, 진짜 좋겠다. 그 대신 줄이 되게 길었어서 좀 기다렸다가 들어갑니다. 그럼 저기서 그냥 물에 담가서 영화 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렇게 풀장에서 튜브가 다 제공이 되어 있고 네. 여기 오른쪽으로 보시면 스크린 빔 프로젝트 커다랗게 이야, 대박이다. 진짜 멋있는데? 되게 좋았어요. 네. 와. 그리고 이거는 클럽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친구가 되게 그 항아리 같이 생긴 되게 대용량의 술을 사줘가지고 네, 저게 한 10명이 달라붙어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데? 진짜 한 요 정도. 진짜 크네요. 그래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학교에 홈커밍 이벤트를 연지 100주년이었나 아무튼 그 뒤에 0으로 끝나는 주년이었어서 되게 의미 깊은 행사라고 지금 캠퍼스입니다. 캠퍼스 내에 놀이기구가 다 들어와가지고 열었던 행사인데 이것도 다 무료였고 이거 말고도 뭐 바이킹도 있었고요. 360도로 돌아가는 코스터 같은 것도 있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미국에는 저런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드 네. 같은 데 봐도 막 딸내미 생일 파티 하는데 막 놀이기구들 막 네, 저 타고 너무 막 좋았어요. 저런 거 진짜 신기하다. 이건 할로윈 파티였고요. 보이는 친구들은 한국이랑 일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국제학생들 건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학생들에도 이제 할로윈 파티가 열었으니까 공짜 간식을 먹으러 와라 해서 다 같이 찍었던 할로윈 파티 사진입니다. 저렇게 꾸며서 입어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코스튬을 입고. 잘하셨어요. 되게 잘하셨네요. 네, 이거는 동네 주변에 저 서양 얼굴을 띈 미국인 친구 두 분이 차를 끌고 사격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그 다운타운 주변에 있는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쏘세요? 그래도 군필자들이 가장 잘 썼던 것 같습니다. 다들 군필자들 같은데. 아니, 다들 한국 분들이요? 제 사진이랑 네. 그 오른쪽 두 분만 한국인 남자고요. 사실 다 노베이스라고 봐도 되는 게 총이 권총이랑 라이플 총 그리고 뭐 도트 달려있는 총, 그러니까 처음 쏴보는 총들밖에 없어서 그냥 다 재밌게 쐈던 기억이 있어요. 저 오른쪽 사진은 인지를 쏜 건가요? 지금 보이는데 아니 왜 저희끼리 내기를 한 거예요. 아니 구멍이 왜 저 사람한테 뚫려 있어? 그러니까 여러 번 쏘다 보니까 이제 네. 저 도둑에만 네, 너무 쏘면은 불쌍하다. 어딘지 모르니까 저희가 어딜 쏜지 몰라서 이제 아. 저기를 쐈다가 저렇게 됐어요. 네, 이거는 제가 막 공짜 음식이라고 했던 곳 중에 하나인데 학교에 공짜 음식이 진짜 많고 진짜 찾아보면은 매일매일 먹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음식 이벤트가 많은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여기도 성당이었거든요. 종교는 따로 없지만 그래도 성당에 있는 음식이 되게 유명하다, 무료 음식이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되게 다양했어요. 미국에서 돼지고기를 많이 안 먹는데도 돼지고기 되게 한국스럽게 만드는 적도 있었고
이거는 보시다시피 타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남서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타코 음식이 정말 많았어요. 네, 여기는 학교 동구장인데 학교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캠퍼스 안에 있는 동구장이었고 그 풋볼 하는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강하는 첫 주에 이제 또 홈커밍이라고 해서 제가 입고 있는 반팔 티셔츠도 공짜로 나눠준 티셔츠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본 미국 미식축구, 미국 풋볼이어서 이때 한번 찍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저 제스처가 럼벌 잭스라고 LJ 예, 9호입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두 손을 들어야 L이랑 J 네. 모양이 있다고 다 저렇게 응원을 합니다. 오, 멋있네. 저런 거 한 번 가면은 진짜 완전 그 학교복 엄청 맞는 거. 근데 저는 미국 풋볼을 딱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너무 끊기는 게 많고 그 4쿼터까지 있는데 다 보면은 한 4시간 반이 넘더라고요. 그 쉬는 시간이 엄청 긴가 보네. 네네네. 그 경기 한 번 하는데 그 공이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 재정비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 2쿼터까지만 보고 나왔어요. 아, 그렇겠네. 막 공 떨어지면은 막 거기 주변으로 또 막 그 포메이션 짜고서 네, 맞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막 그러죠. 제 팀도 공격팀, 수비팀이 다 따로 있어서 선수가 한 팀에 막 40명 넘고 그런다고. 이게 다네요. 네. 굉장히 많은 추억을 쌓고 오셨네요. 네. 그 다음 바로 여행인데 바로 그냥 여행도 뭐 사진 보면서 한번 네. 주실까요? 네. 꽤 많긴 한데 최대한 짧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여기는 뭐 배경을 봐서 아시겠지만 그랜드 캐니언을 갔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루트는 만약에 LA에서 가실 거라면 라스베가스에 놀러 갈 겸 거기서 그랜드 캐니언 투어 상품을 사서 여행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애리조나주에 있는 대학교에 배정을 받으셨다면 다른 효율적인 루트가 훨씬 많겠지만 그 외곽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라스베가스 투어가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라스베가스 여행할 김에 하루 정도는 그랜드 캐니언에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자연의 약간 장관이라는 게 뭔지 가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그 그랜드 캐년이 너무 엄청 크다 보니까 그 루트에 따라서 또 막 보이는 그림이 되게 다르다고 막 들었었는데 혹시 좀 아세요? 네. 그러니까 플렉스테프 통해서 가는 그 루트 있고 라스베가스 통해서 이제 네, 맞아요. 그쪽 그게 있고 되게 또 느낌이 다르다고 뭐 하더라고요. 네. 저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되게 노스림이랑 사우스림이라고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저는 사우스림에 약간 마당 포인트라는 데를 갔었고요. 뭐 유명한 데 워낙 많아가지고 어디는 뭐 유출이 보기 좋은 곳, 어디는 뭐 특이한 모양이 있는 곳 이런 쪽이 있는데 지역별로도 그렇고 시간대에 따라서 되게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고 들었어요. 석양이 질 때라든지 저렇게 낮 때라든지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레이크 할리우드 파크라고 저 할리우드 사인이 보이면서 약간 들판 배경으로 개인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차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없으면 좀 이제 LMU 기준으로는 좀 높은 우버비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괜찮을 때 대중교통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LA 시내도 둘러볼 겸 저희까지 버스 투어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기도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LA에 있는 곳인데 저 할리우드 사인이랑 지리상으로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하지만 저기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A 버스 투어 한번 할 때 가서 놀다 오시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상징적인 곳이니까. 여기서 많이들 찍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 그림자도 지금 막 다 찍고 있어요. 맞아요. 네. 여러 명이 찍고 있는. 여기는 뭐 워낙 유명한 이제 뉴욕 갔을 때 제가 뉴욕이 너무 좋아서 2번을 갔거든요. 아, 있는 동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파견 기간 중에 3박 4일 한 번은 교환학생 같이 온 친구들이랑 가고 한 번은 이제 그 황종민 학생이랑 같이 갔었는데 저 때는 12월 크리스마스 기간 때 제가 뉴욕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타임스퀘어 앞에서 사람들 한창 많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정말 그 거리가 화려하고 전광판, 빛나는 전광판, 사람들 진짜 북적이 워낙 또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웅장한 분위기, 뭐 되게 휘황찬란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뉴욕이. 여기도 워낙 유명한 곳이죠. 브루클린 브리지. 롱아일랜드 브루클린에서 맨해튼 섬 방면으로 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하면서 제일 좋았던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욕인 게 저는 대도시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워낙 영화광들이신 분들은 실제로 영화 촬영지가 되게 뉴욕에 많으니까. 그죠. 네. 자유여신상도 그렇고 브루클린도 워낙에 영화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으니까 저는 가서 되게 역사적인 장소도 많이 보니까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여기가 이제 황정민 학생이랑 뉴올리언스 갔을 때 낯익은. 네. 재즈바에 가서 재즈 음악 들으면서 저 이제 현지 맥주 IPA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특이했던 점이 다른 곳은 그래도 아시안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뉴올리언스는 특히나 흑인 위주의 도시기도 하고요. 백인 흑인이 대부분이고 아시아인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약간 처음으로 대놓고 인종차별을 당한 안 좋은 기억도 있지만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다행히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제 생각에는 인식이 좋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인종차별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당해본 적은 없는데 뉴올리언스 가서 흑인들한테 한번 당했던 건 길 가던 사람이 황종빈 학생이랑 저랑 가다가 갑자기 crazy Asian 이러면서 막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뭐 그게 대놓고 저를 뭐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약간 아시안들을 특정 짓고 다니는 것도 인종차별 일부라고 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불쾌했던 건 이제 뉴올리언스에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버번 스트리트라는 데를 지나갔었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백인이 트름을 참고 있다가 저희 앞에서 꺽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가장 불쾌했던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뉴올리언스는 정말 거리에 재즈를 너무 잘하는 분들의 무료 공연이 넘쳐났던 게 너무 행복했던 추억이었습니다. 저렇게 바 들어가서 음악 들어서 술도 마시고 무료 공연도 보고 그 인종차별 당한 기억 말고는 너무 좋았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네, 뉴올리언스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좋았어요. 정빈 씨도 그때 나와서 뉴올리언스 갔다 온 거. 네, 맞아. 여기도 똑같은 도시고요. 저기 이제 뉴올리언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잭슨 스퀘어. 네, 잭슨 스퀘어 저희 성당 앞에서 같이 여행 간 학생이랑 찍었습니다. 며칠 정도 있었어요, 뉴올리언스? 저기 3박 4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있다가 네. 여기는 이제 LA 하면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저기가 라라랜드 배경이 됐던 그리피스 천문대인데 네, 저 천문대에서 사실 대부분은 야경을 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가운데 있었던 미국인 형이 저희를 이제 다 차로 데려다 줘가지고 낮에 천문대 구경도 할 겸 낮 그 경치를 봤던 것 같습니다. LA의 살짝 단점은 안 좋은 점이라면 스모그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기도 보면 저 흐린 게 구름이라기보다는 저 도심에 올라와 있는 스모그인데 저기 없는 날은 낮에 보는 경치도 굉장히 좋은데 저 때 살짝 흐려서 아쉬웠어요. 네. 그거 말고는 되게 영화 촬영 장소, 명소도 가보고 좋았던 기억이었습니다. 여기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도 갔었어요? 네, 하와이 갔었어요. 하와이는 아까 전에 나왔던 키 큰 스페인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하와이에서 또 셔츠도 사셨어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네. 스페인 친구가 워낙 옷에 관심 많고 저한테 저거 꼭 사고 가라 형님 이래가지고 사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바다가 와이키키 해변이에요. 그 유명한. 그래서 저쪽에 굉장히 그 높은 빌딩하고 되게 번화가들이 많고요. 그래서 하와이 되게 정말 휴양지로서 왜 최고인지를 가서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날씨도 좋고 바다도 깨끗하고 좋았어요. 사진 너무 잘 나와요. 하와이는 며칠 갔어요? 하와이는 4박 5일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 아니었는데 같이 간 스페인 친구가 워낙 또 스페인은 하와이랑 너무 멀잖아요. 평생 못 와볼지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오래 있다 가자고 해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저기는 시카고예요. 시카고도 갔어요? 네, 시카고인데 저기는 미시간 호수 반대편? 저기도 천문대가 있더라고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천문대에서 시카고 시내를 바라본 저 사진입니다. 저 맨 왼쪽에 보이는 게 윌리스 타워라고 굉장히 유명한 빌딩이고요. 시카고는 제 생각에 당연히 뭐 대부분 시카고 피자를 알고 계시겠지만 피자도 당연히 너무 맛있고 뉴욕보다 약간 규모는 작은데 조용하고 멋진 건물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시카고 갔었는데 시카고가 진짜 저는 미국 도시들 중에 저는 원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또 운이 좋았던 건 마지막으로는 원래 되게 바람 많이 불고 추운 도시라고 했잖아요. 갔을 때는 굉장히 따뜻하고 바람이 안 불었어요. 네, 그게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시카고입니다. 네, 유명한 건축물들이 많아서 왼쪽에 보이는 게 미시간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네. 여기도 시카고입니다. 여기도 뭐 스페인 친구가 찍어줘서 나온 사진인데 저 때 하늘이 유독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추운데 안 가긴 했지만 추운 바람이랑 되게 추운 날씨 빼고는 다 완벽하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추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저 가운데 기념탑이 보여주지만 워싱턴 모뉴먼트가 있는 워싱턴 DC입니다. 사실 워싱턴은 뭔가 재밌는 게 많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유익한 명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건 모든 유적지나 박물관들이 거의 무료였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있는 박물관들이 $20, $30를 주거나 아니면 뭐 싸더라도 가격 청구를 하는 편인데 저기는 대부분이 무료고 되게 한국전쟁 기념관, 뭐 베트남 전쟁 기념관,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던 포드 극장 이런 역사적 명소들이 많았고 하나 마지막 딱 알려드리고 싶은 건 워싱턴에서는 백악관은 선거철에 가시면 안 됩니다. 선거철이면 취임식과 퇴임식을 준비하느라 앞뒤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백악관의 사진을 제대로는 못 찍는 게 좀 아쉽고요. 대신에 저 기념탑 위까지 올라가서 워싱턴 시내 전체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딱 그때 대선 시즌에 그때 교환학생이 가셨어요. 네, 맞아요. 한창 기숙사에서 대선 이야기할 때 갔었고 저 오른쪽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원 같은 이제 아링턴 내셔널 시메트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되게 역사적으로 공부가 많이 되는 곳이라 생각했고 저렇게 모뉴먼트가 비치는 저 호수가 굉장히 명소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링컨 기념관에서 모뉴먼트를 바라보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여기는 또 뉴욕에서 너무 유명한데 브루클린에 있는 덤보라고 저 뒤는 맨해튼 브릿지 배경으로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명소다 보니까 한번 기념샷을 찍었고요. 추천은 낮에 가면 저렇게 유명한 곳이라 산을 너무 많아서 좋은 사진을 못 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거나 밤에 가거나 아니면 아예 새벽에 가면 훨씬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라는 게 좀. 저 때는 언제쯤 했어요? 저 때는 낮 한 2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찍었네요. 사람이 딱 맞아요. 그 크게 거슬리지 않게 그냥 잘 찾아서 찍긴 했었어요. 실제로는 저보다 한 3-4배 많습니다. 사람이. 네. 여기는 뉴욕 센트럴파크고 네, 센트럴파크인데 굉장히 남쪽에서 뉴욕의 고층 빌딩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센트럴파크가 살짝 기대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도심 가운데 있는 공원이라는 거 말고는 딱히 특색은 없었는데 대신에 뉴욕이 너무 복잡해서 힐링이 필요할 때 들어가면 딱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여기는 자유여신상이고 실제로 투어 상품을 예약해서 자유여신상이 있는 성까지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저기 안에 있는 박물관도 무료로 이용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는데 샌프란시스코 다 아시는 유명한 골든 게이트. 그래서 저기서 기억이 남았던 건 샌프란시스코는 날씨를 굉장히 잘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저 땐 다행히 낮보다 맑아서 괜찮았는데 한 오후쯤 해질녘쯤 되니까 구름이 많이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섬에서 시내를 한번 넘어가고 시내에서 다시 넘어가는 한번 저 다리를 건넜던 게 2번씩 건너봤던 게 좀 기억나는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에 또 이제 악명 높았던 감옥인 알카트라즈. 네, 맞아요. 알카트라즈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서 저희 룸메들끼리 다 같이 저 미군 혁명 껴가지고 가서 기념사진 컨셉샷으로 찍었던. 되게 멋있게 잘 나왔네요. 네. 다들 약간 보이밴드 같이 나왔다고. 약간 영화 포스터 같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사진이라 올려봤습니다. 여기는 라스베가스예요. 제가 라스베가스도 제가 2번을 갔는데 한 번은 그냥 친구들끼리 경험상 갔던 거고 나머지 한 번은 이전에 그랜드 캐니언에서 언급했던 그랜드 캐니언을 위해서 투어 상품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새해도 라스베가스에서 보내고 싶어서 저 때 새해가 딱 되기 한 10분 전에 찍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많이 다녔어요. 같은 것도 막 2번 가시고. 네. 이 중에서 그럼 꼽는다면은 가장 베스트는 어디? 와, 근데 뽑으실 진짜 거예요?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미국 하면 저는 뉴욕을 추천합니다. 뉴욕? 네, 뉴욕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뉴욕이 진짜 너무 상가 보다. 저는 뉴욕은 안 가봤는데 갔다 온 학생들은 다 뉴욕 너무 좋다고. 네. 약간 뻔할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되게 다르더라고. 네, 그래도 직접 가보면 감동적이었어요, 네. 진짜. 자, 다음은 저네요. 네, 선우 씨. 네. 여기는 그랜드 캐니언은 아니고요. 제가 살던 곳에서 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세도나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뭐 유사과학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기가 뿜어져 나오는 데가 7군데가 있는데 이 세도나에만 4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를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를 가장 먼저 처음 여행을 갔는데 당일치기로 갔거든요. 네. 근데 처음 보는 색깔이랑 처음 보는 바위 산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그 엄청난 신기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세도나를 훨씬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저런 산들을 그랜드 캐년은 좀 멀리서 크게 보는 느낌이라 좀 가까운 게 좀 더 좋았어요. 바위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여서. 근데 이거 진짜 멋있는데요? 네, 여기 그 뷰포인트라고 치면 나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세도나. 사진도 워낙 잘 찍으요. 네, 이건 그랜드 캐년에서 찍은 거고요. 와. 진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높이에서 음. 찍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걸터 앉아서 찍은 사진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이게 가장 제 마음에 들어서 올렸습니다. 이런 데 가면 항상 아쉬운 게 사진에 잘 안 담기잖아요, 진짜. 그쵸. 실제로 보면 엄청 막 진짜 웅장한 막 그게 그러니까요. 있는데 지금 이것도 되게 약간 웅장하기는 한데 약간 실제로는 아마 더 네. 봤을 거예요, 그죠? 저도 메이저리그를 한번 갔다 왔는데 아, 이건 어디였어요? 저는 피닉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랑 이제 샌디에고랑 한 또 샌디에고네. 네, 그건데 저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매를 해놨거든요. 그 김하성 선수를 너무 보고 싶어서 네. 해놨는데 부상이 계속 연장되다가 씨. 그때는 부상이 저도 심하다. 결국 못 보고 이게 시즌 가장 마지막 경기였는데 저는 야구 경기를 좋아해서 네. 메이저리그를 보러 갔는데 웅장함은 정말 좋지만 응원 문화는 한국이 압승이에요. 나아요. 훨씬 나아요. 재밌던 거는 한국 야구가 더 재밌었어요. 근데 되게 경기장이 좀 이렇게 돼, 근데 되게 플랫해서 그죠? 관객 친화적이라고 해야 되나? 음. 되게 낮게 되어 있고 저는 1루 내야에 앉아 있었는데 네, 오. 시야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 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라호야 코브라는 곳입니다. 아, 라호야 코브라고 바다 물개를 저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 저도 내려가서 사진을 찍어봤고요. 근데 저렇게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생각보다 귀엽지만 울음소리가 엄청 크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한 20분도 못 버팁니다. 사진만 찍고 가는 곳이에요. 역시 현실적이야. 여기 이거 진짜 멋있다. 여기 못 가봤어요. 네, 캐년 쪽에 가까운 동네다 보니까 엔틸로 캐년 다녀왔고요. 그 윈도우 사진으로 유명한 엔틸로 캐년이었고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그 1시간 반인가 투어에 $7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기까지 가는데요? 아니요, 그 여기 내부를 탐험할 수 있는 그 가이드가 무조건 있어야 돼서 현지 가이드를 고용을 하려면 이제 1시간 반에 $70 좀 넘었던 것 같고. 비싸다. 비싸네. 그래서 렌트를 해서 다녀온 기억이 있고 정말 예뻤지만 안타깝게도 사진이 더 이쁩니다. 실물은 생각보다 저렇게 안 나와요. 네, 그 현지 가이드가 색보정을 어떻게 하고 찍으면은 윈도우처럼 나온다 해서 나온 사진이 이런 사진인데 저렇게까지 막 엄청나진 않지만 저는 그랜드 캐년보단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겹쳐가지고 형님이랑 너무 겹쳐서 네, 걱정인데 저도 라스베가스 다녀왔고 클럽으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클럽을 한번 다녀왔는데 저기서 이제 무료로 체인스모커스 무대를 보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무료로? 네, 클럽에 이제 게스트 리스트라고 넣을 수 있는 게 대박이다. 있어서 네, 그런 거 찾아보시면은 네, 공짜로 아주 뽕 뽑을 수 있어요. 와. 근데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밴드를 좋아하는데 명색이 네. 그거 몰랐어요. 근데 복장 규제가 있어서 좀 차려입고 가요. 클럽. 아. 여기도 샌프란시스코인데 라오야 코브가 샌디에고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묽게 볼 수 있는 곳이 샌디에고였고요. 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의 미션 돌로레스 파크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샌프란시스코 명소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되게 들판 쫙 펼쳐져 있는데 건너편에는 이제 고층 건물들이 있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 성수스럽게 편집샵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샌프란에만 있는 빵집 이런 것들 먹고 다니고 되게 평화로워서 날씨도 너무 좋았고 딱 저 니트 한 장으로 충분했던 날씨였는데 저게 11월 말이었어요. 아 이야. 그래요? 진짜 따뜻해. 그래서 빵 하나 사들고 저희 벤치에 앉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는 학기 끝나고 12월 중순에 갔던 올랜도인데요. 올란도까지 왔어요? 네, 올랜도 유니버셜도 다녀왔고 여기는 디즈니 월드라고 부를 만큼 너무 거대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올랜도를 4일 동안 다 놀이공원만 다녔어요.
하루에 파크 하나씩 이렇게 다녔는데 오. 비쌉니다. 4일 갔는데 한 100만 원 태운 것 같고요. 아이고. 입장료만. 진짜 비싸. 와. 근데 비싸.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았던 곳 중에 하나였고 거기는 그 가장 유명하다는 신데렐라 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올랜도도 12월 중순인데도 최고 기온이 25도, 26도까지 올라가는 여름 날씨고 가끔 스콜처럼 비 쏟아졌다가 안 왔다가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저는 미국 말고 캐나다도 갔다 왔는데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제 셔틀버스를 탄 다음에 가서 찍은 나이아가라 폭포 야경 옷을 낮보다 밤이 더 예뻤고요. 저 불빛도 저렇게 다 해놨나 보네. 네. 밤에. 저렇게 해서 이제 야경이 더 진짜 예쁩니다. 예쁘다. 근데 저 때 당시에 최고 기온이 영하 11도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얼어 죽을 뻔했지만 그러고 그런 거 치고는 좀 얇게 입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고는 있지만 밑에는 얼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위에 쪽에 다 수증기 같은 약간 아 그렇네. 예. 눈 같은 느낌일 거예요. 예. 여기는 퀘벡인데 그래, 그래. 제가 몬트리올도 다녀왔지만 그래도 가장 친근한 거는 그 도깨비 촬영지인 퀘벡이었어서 이틀 동안 있었는데 사실 하루 빡세게 돌아다니면은 하루라도 다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깨비 촬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투어를 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투어였지만 도깨비 촬영지를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때도 최고 기온 영하 6도 이래서 한 10분 이상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 추워 보이는데 진짜. 근데 똑같이 뉴욕 저는 페리를 타고 갔다 왔는데 저는 피어 16이라는 곳에서 되게 싸게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1시간 반짜리인데 30달러 정도? 20에서 30달러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추천을 드리자면 저도 겨울에 갔는데 3시 반 이후로부터는 더 비싸지거든요. 노을 시간대라. 근데 미국이 조금 일처리가 느리다 보니까 딜레이가 많이 돼서 3시 반 거를 타도 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운 좋게 3시 반에 탔는데 한 3시 45분, 50분쯤에 출발을 해서 돌아온 거는 5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서 운이 좋게도 딱 그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사람 많아요? 여기도 뭐 워낙 꽤 유명하다고 많아요. 네, 하니까. 맞습니다. 꽤 많아요. 네. 이거 저도 타임스퀘어에서 찍었는데 이게 너무 부러워요. 왜? 제 버킷리스트가 이제 타임스퀘어 새해 카운트다운을 보내는 네, 볼드랍. 아. 골드랍 행사라고 하는 건데 제가 미국으로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일 정도로 새해를 타임스퀘어에서 보내고 싶었어가지고 전날 아침 10시부터 한 14시간 정도 기다려서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기다리고 그만큼 있더라고요. 그거예요? 엄청 인파가 엄청 많아요. 네. 저 진짜 압사당했어요. 막 진짜 발이 공중에 들려서 밀린다는 느낌도 처음 들어봤고 내부로 들어가면 화장실도 못 가서 사람들이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들어가고 싫어합니다. 진짜요? 진짜 싫어합니다. 네. 근데 행사가 끝나면은 바닥에 기저귀가 엄청 많습니다. 음. 엄청 더러워서 근데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버킷리스트였어요. 근데 여기 네. 첫 번째 사진이었어야 되는데 저도 LA 2번 갔다 왔는데 첫 번째로 다녀왔을 때 찍은 LA 사진이고요. 다른 데도 많이 갔다 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대표적인 명소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 사인을 갖고 왔고 LA 여행하시면은 할리우드 사인이 사방팔방 진짜 잘 보입니다 사실. 근데 제일 가까이서 보는 곳이 이쪽이라고 해서 찍어봤고요. 대중교통 완전 비추천합니다. LA는 무조건 렌트를 하고 돌아다니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럼 저기 선우 씨는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저는 뉴욕 너무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 쪽 샌디에고랑 샌프란시스코 이렇게가 좋았어요. 샌디에고도 저도 2번 너무 좋아서 2번 다녀왔고 원하는 바다, 뭐 빌딩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자연부터 해가지고 도시적인 분위기까지 다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 저는 여행 중에 날씨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여행하면서 깨달았어요. 서부는 날씨가 항상 좋아서 옷 입기도 좋고. 저도 조금만 더 얘기하면 저도 샌프란시스코로 가기 전까지는 샌디에고가 정말 휴양지로서도 괜찮고 아까 선생님이 말해주신 것도 다 여러 도시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 섞여 있었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해군 덕후였어 써가지고. 근데 거기에도 이제 미 해군의 모항이다 보니까 네. 항공모함 박물관도 갔었고 음. 심지어 거기 탑건 1 촬영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캔자스 시티 바비큐라는 데도 가서 네. 먹어봤고, 네, 굉장히 저도 갔던 데 중에 샌디에고를 저는 휴양지로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하와이랑. 네. 샌디에고 진짜 좋죠. 네. 저도 그 탑건 레스토랑 저도 갔었어요. 갔었어요. 아니요, 저는 안 갔어요. 아 진짜요? 저는 그 배구하는 장면 그 네. 해변만 갔다 오고 네. 아, 저는 걸어가다가 저 바비큐집 맛있어 보이는데 저도 그랬어요. 안에 슬쩍 보니까 막 탑건 포스터가 네, 붙어있고 막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가서 맛있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약간 현실적인 얘기기는 한데 네. 비용 얘기를 또 하면은 아. 학생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을 뭐 두 분이 여행을 많이 가셔가지고 이게 여행 부분은 빼고 약간 현실적으로 교환학생 갔을 때 이 정도는 들 거다, 기숙사비랑 생활비랑 이런 거 포함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 네. 시부터 한번 해주시죠. LMU는 현지에서도 굉장히 비싼 사립학교로 많이 소문이 나 있는 곳이라서 재반 비용들이 다 비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학교를 찾아봤을 때도 기숙사비를 저는 최대 7, 800 정도라 생각했는데 LMU는 거의 900만 원 후반대, 와. 중후반대가 들었고요. 기숙사비가 사실 제일 놀랐던 부분이고, 기숙사비에 제일 많이 지출했고, 나머지 생활비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식료품점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점에서 사와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거는 생각보다 미국이 식료품 물가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식 말고 혼자 해 드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 기숙사 거의 1,000만 원, 그리고 생활비 매달 그래도 한 5, 60, 아니야, 한 70 썼던 것 같고요. 네. 70만 원? 70만 원 이제 4달 정도 썼으니까 그렇게 하면 한 300 좀 넘게 썼고, 네. 나머지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군것질을 한다든지 친구들이랑 근교를 놀러 간다든지 하면은 추가적으로 그래도 200은 넘게 쓴 것 같으니까 저도 여행을 제외한 경비는 1,500 정도 썼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거기에 뭐 비행기표랑 아, 그쵸. 그 보험비도 좀 보험, 있을 비자까지 포함하면 확실히, 근데 만약에 재정적인 부담이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면 기숙사가 싼 학교를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숙사가 너무 많은 걸 차지해버려가지고. 네. 맞아요. 사실 비행기 그거 다 까먹었는데 비행기랑 비자 발급까지 하면은 거의 1,800까지 갈 것 같아요. 1,800. 네. 기숙사비가 1,000만 원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게요. 네. 기숙사비가 거의 절반이 넘네요. 그쵸. 네. 절반이 넘죠. 그래서 미국 가는 교환학생들이 약간 그거를 많이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우리 학교 등록금 내고 미국 간다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약간 완전 개꿀인데 약간 네. 하고서 이제 했는데 기숙사비가 이미 우리 학교 등록금보다 그쵸. 훨씬 높으니까 비싸니까. 네. 다들 거기서 많이 놀라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선우 씨는 얼마 정도 있어요? 저는 주립대학교라고 해가지고 되게 저렴한 줄 알았는데 그거는 진짜 오산이었고요. 계산기로 조금 두드려 봤는데 일단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비행기표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비자 이렇게 관련해서 다 하다 보면은 한국에서 미국 가는 것까지만 일단 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숙사비가 한 달에 한 $1,00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비도 거의 한 $1,000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네. 그거 말고도 따로 학교에서 저희는 실물 학생증이 아니라 디지털 학생증이었는데 약간 그런 짜잘짜잘하게 나가는 뭐 디지털 학생증 뭐 서비스비 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학교 시설 이용비 뭐 짐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용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것까지 다 더했더니 기숙사비까지 포함해서 한 85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한 학기에 생활비 빼고 학교 시설비, 보험, 그리고 기숙사비 해서 850 그리고 비행기 오는 거 해서 한 200 정도 하면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1,000만 원은 이미 이미 날린 상태였고요. 날린 건 아니고 이제 비용을 지불했다. 네. 네네, 1,000만 원 정도를 비용을 지불했고, 네. 이 1,000만 원 안에 이제 등록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850만 원 안에 등록금까지 포함을 시켜봤고요. 그리고 생활비는 저도 외식을 거의 안 하던 추세였어서 여행 경비를 위해 저는 생활비를 아낀 편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타겟 같은 마트 가면은 라면도 신라면도 그냥 $1, 1.5달러 이내로 살 수 있고 햇반 같은 것도
이제 아시안 배달 어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주문하시면은 저도 한 달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로 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타 가장 많이 해 먹었고 볶음밥 진짜 많이 해 먹었고 그래서 여행을 갈 때마다 한국 마트에서 싸게 대량으로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다 합치면은 4달. 그쵸. 그냥 그 1,000만 원이랑 생활비 포함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까지 포함하고 이러면은 한 1,200만 원 정도. 1,200. 그렇네요. 기숙사비가 아무래도 좀 많이 네. 그 두 분 차이가 나는 거는 기숙사비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네. 아무래도 LA에 있고 사립대고 뭐 하다 보니까. 네네네. 네. 근데 실제로 기숙사 약간 퀄리티는 더 좋긴 했죠. 훨씬 좋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내부 퀄리티 자체는 제 생각엔 비슷한데 뭐 보이는 뷰라든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훨씬 높으니까 그거는 그럴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약간 간과를 했던 건 이게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비싸다고 소문난 사립대라서 그죠. 진짜 깜짝 놀란 게 어쨌든 교환학생은 새내기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여러 새내기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 중동의 석유 부자 딸이라던가 네. 굉장히 자기가 그 슈퍼카 2개 갖고 있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대체로 좀 집안 재력을 믿고 오신 분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비용이 좀 거리돈이 될 수 있지만 정말 가고 싶다면 그걸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한 1,800 정도, 뭐 1,200, 1,300. 네. 좋습니다. 네,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교환학생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뭐 조언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교환학생을 가기 위한 목적이 영어를 배우는 것과 여행을 가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였어서 네, 여행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미국 저는 엄청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네, 저는 시골 동네에 살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가셨으면 좋겠고 NAU라고 해도 플래그스태프 공항이라고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작은 규모의 공항이었고요. 네, 그 미국 서부 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NAU도 정말 좋지만 공항이 가장 가까운 피닉스 쪽에 ASU도 한번 있는지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엄청 좋은 경험이었고 다 교환학생을 무조건 가야 된다고 추천하기도 하고 저도 되게 추천드리고 싶지만 그 속에서 되게 많은 다사다난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똑같이 인종차별 당한 적도 있고 뭐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고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고 이럴 정도로 되게 많은 부정적인 일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다 잊혀질 정도로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점도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안전한 것 같으면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조심해서 돌아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영어 배우기에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기도 하고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미국이 그리울 정도로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네, 고민할 시간에 당장 토플을 신청하시고 토플 시험 보시고 인정. 네. 시험 보시고 당장 접수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역시 이거는 진짜 박수를 훌륭하네요. 훌륭하네요. 말씀을 잘하시네요. 네. 근데 진짜 이거는 근데 약간 진짜 중요한 팁인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본인이 여행이 목적이다 하면은 진짜 공항 근처, 맞아요. 네, 공항 근처에 있는 학교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네, 선생님이 너무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대부분 비슷한데 그래서 저도 몇 개 좀 첨언을 하자면 미국 주변에서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치안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LA가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샷 이런 거 많고 좀 점제 온상인 곳이 있다고 들어서 좀 걱정을 하고 심지어 부모님도 걱정하고 가셨지만 일단 미국은 대학교마다 교내 보안팀도 있고 대학교 주변은 정말 안전하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각보다 미국이 해가 지고 나서 정말 막 어디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시라면 생각보다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을 고민 중이시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미국 갈 준비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행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그 모든 순간이 정말 값진 경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꼈고 여행 정말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고 얘기 한번 나왔지만 큰 공항이 작은 공항에 비해
비행값도 훨씬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으면 여행 가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 데서 약간 추가 비용들을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 교환생 지원하실 때 공항과의 근접성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가서 어쨌든 한국에서 떨어져서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4달 넘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에 정말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가서 걱정이 돼서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꼭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오시기 추천드리고, 저도 교환생 강추합니다. 저도 아직 그리고 미국이 그립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시죠, 두 분? 돌아오신 지? 저는 2달 정도 됐어요. 2달 됐어요, 2달. 네. 2달이면 생각날 만하네요. 네. 아직 그리울 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진짜 한 개만 마지막으로 말해요. 네. 진짜 현실적인 팁을 주자면 국제 운전 면허증을 꼭 가져가십시오. 진짜. 운전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렌트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렌트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고요. 맞아. 기름값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고, 그리고 만 25세 미만이시라면 신용카드를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렌트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데비카드 아니고요, 크레딧 카드로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인증을 하지 않고 바로 빌릴 수 있고요. 숙소 에어비앤비가 훨씬 쌉니다. 호텔에서 머무지 마십시오. 더 나오는 거 아니야? 현실적인 팁들이네요. 네. 진짜 너무 도움되는 얘기 네.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미국에서 운전을 하는 거는 괜찮죠? 어때요? 훨씬 쉽고요. 운전자는 대한민국 운전자보다 운전을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도로 폭이 엄청 넓고,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미국 도로처럼 하나의 도로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대도시가 아니면 운전하기 되게 편하고요. 저도 로드트립 당연히 떠나봤는데 700km 후에 우회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직진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700km 후에 우회전. 근데 양옆에 이제 캐년이 보이고 그런 예쁜 풍경들이 우리나라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니까 운전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장롱 면허인 다른 한국 2분 운전 가르쳐 주면서 같이 다녔는데 진짜 좋았습니다. 오히려 운전을 배우기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그 대학생들이 대부분 장롱 면허잖아요. 네. 운전 면허는 빨리 따도 약간 거기서 운전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가도 괜찮긴 해요. 네. 전 진짜 마지막 짧은 팁으로 네. 진짜 마지막으로 네. 그 영어가 늘고 싶다면 주저없이 현지 학생분들께 다가가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네. 몸만 떨어져 있고 한국이랑 똑같이 생활하는 분들을 몇 분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영어 실력이 느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혹시 내향적인 성격이시더라도 그래도 한번 미국 갔을 때만 적극적으로 친구분들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영어가 느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이에요. 네. 너무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선우 씨 갑자기 팁 얘기할 때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몰랐던 정보였기 때문에. 네네네. 좋습니다. 다음에 준비하는 분들도 되게 도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뭐 또 할 말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후련하신가요? 네. 근데 또 오늘 자기 전에 또 생각나실 거예요. 이거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촬영 끝나고도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네. 아무튼 오늘 두 분 또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뭐 이래저래 또 일들이 있으면 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